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좀 더 천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는 다음 주까지 8차 변론 끝나고 나면 한 2주 있다가 선고가 날 걸 기대하니까 민주당에서 입방정을 찌우면서 내놓는 시나리오에 첫 번째 가능 시나리오가 2월 말에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킨다였습니다. 근데 그들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제일 큰 문제는 여론입니다. 헌법을 가장 잘 지키고 그 헌법에 준엄하게 헌법에 준엄한 잣대를 갖다 대어 재판을 할 것이라고 국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헌법을 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한다가 47%라는 겁니다. 2명 중에 1명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재판은 정당하지 않다, 승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옵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힘도 보태주고 있지 않지만 국민들 스스로 자각하여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다 국회에 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탄핵해 주십사 하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민주당 플러스 야당이 192명이니까 이들을 탄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압박입니다. 그런데 이 압박이 가짜 스토리가 아니고 짜집게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양심, 전한길 선생이 얘기하는 상식적인 판단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문영배가 재산을 이룬 과정 의심쩍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말한 것처럼 사상 자체도 왼쪽 중에서도 완전 끝단에 가 있다. 그걸 뭐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자기 계급장 내지는 자기 훈장처럼 나서면서 페북에서 얘기를 했고 부정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원이라는 걸 대단한 훈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인가. 이미선 마찬가지. 어떻게 이해 충돌이 있는 자기가 재판을 내려준 판결을 선고한 그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수십억을 챙깁니까. 그리고 동생이 또한 탄핵 촉구 집회의 부회장이고 정계선 역시 남편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소속된 공감이라는 법무법인이 바로 국회 측 대리인단의 대표 김희수 변호사가 헤드로 있는 그 법무법인이란 겁니다. 아니 뭐 같은 법무법인에 일한다고 항상 뜻이 같을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근데 이게 김앤장처럼 어마어마하게 크다든가 뭐 수백 명이 된다든가 수천 명이 되는 법무법인이라면 모르지만 이 공감이라는 데가 뭐 기껏해야 십수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끼리 모인 거죠. 그 역시 남편 역시 탄핵 시국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이해충돌 이 이유로 국민들이 이 재판관 다 탄핵시켜주세요. 사이클라지컬 프레셔, 심리적인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이 재판관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 헌법의 기준을 두고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켜줄 가능성은 뭐 거의 0%로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탄핵 시기가 늦어질 것인가? 첫 번째는 2월 3일에 사달이 났습니다. 마흔역을 임명을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구명 정원을 채우는 동시에 기존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6명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 3명에 마흔역까지 4명에다가 그리고 김명수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가 지명한
두 사람. 그래서 6명으로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킬 수 있는데 40여 임명이 지금 시야가 지금 흐립니다. 왜냐하면 최상목은 나 임명 안 하는 게 아니고 여야가 합의하면은 40을 임명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아무리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하고 정말 4분 오열이라 해도 40역 같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당장 폭파해야 됩니다. 그 바로 그렇게 40역을 임명하는데 동참을 하겠다고 떠들고 나서고 프레셔를 가한다면 이 인간은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고 남아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40역 임명이 지금 약간 시야가 흐립니다. 폭이 안개가 끼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2월 13일 8차 변론이 끝나고 한 2주쯤 있다가 2주 기준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심리 끝나고 선고 내린데 2주 걸렸습니다. 그 기준으로 봐서 2월 13일 8차 변론이 끝나고 2월 28일 선고 내리기에도 헌재 자체가 지금 부담을 안고 있는 게 8명 상태에서 지금 선고를 하면 과연 6명을 확실하게 탄핵 파면으로 예스를 해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역이라는 카드가 일단 헌법재판소의 시간표를 뒤로 좀 미루고 있다. 이건 국민의 압력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들 계산으로 지금 미루고 있지만 이런 자기들 계산에 앞서서 헌법재판소를 못 믿겠다 하는 국민의 여론도 두 번째 변수로 만만치 않은 상상하지도 못했는 국민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은 진짜 문형배 이 대행이 하는 짓을 보면요. 이건 속된 말로 어떤 분이 이분은 향관 출신이다 얘긴다. 지역에 있던 판사 향판이다. 향관이 아니고 향판이다. 중앙에 있는 진짜 탑 클래스가 아니고 판사로 치면은 급이 제일 낮은 건데 어쩌다가 줄을 잘 서서 헌법재판관이 됐다라고 이 페북에 글을 올린 분이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니. 그런데 이 사람이 대행을 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사태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일어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90분 이상 정인신문 하지 마라. 대통령한테는 직접 정인신문 하지 마. 니는. 대통령님 입 다물고 있어. 양쪽 변호인단 니 말이 다 끝나고 최후 진술 시간을 줄 테니까 곧 내가 주는 시간에만 니 하고 싶은 말 해.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예요? 전번 5차 변론입니까? 대통령이 최후 진술하다 3분만 더 시간 달라니까 문영배가 딱 잘랐어요. 제가 칼을 갈고 싶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변칙까지 총동원하면서 대통령을 압박을 가할 만큼 다 가하자. 형식 차원에서 실질 차원에서 정신적인 압박 제한을 다 주자. 그것도 구체적인 제한 또 있죠.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의혹에 대해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에 자료 채택을 해달라고 하니까 문영배 역시 노했습니다. 사실은 부정선거 의혹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내용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밝혀야 이 정부가 아니라 그 다음 정부가 가더라도 대한민국 선거 자체에 국민들의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다. 그걸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원초적으로 지금 차단해버린 겁니다. 이런 진짜 무지한 말도 안 되는 이게 폭력 아닙니까? 폭력을 지금 대통령에게 가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핵심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할게요. 대통령도 어제 변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홍장원, 최종건, 곽종건, 최종건이 아닙니다. 곽종건 두 사람이 바로 탄핵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만들어낸 이 진짜로 이 하나의 극이야. 연극인 거야, 연극. 그러니까 달 그림자를 찾는다는 거지. 달을 보고 달 그림자를 찾는. 이 두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합니다. 제가 왜 거짓이라고 단언을 하느냐. 사람이 시종일관 말이 같을 때는 그 말이 원초적으로 거짓말이든 아니면 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수도 없이 바뀐다면 이건 반드시 그 속에는 거짓이 있고 또 참이 있을 수 있지만 거짓이라는 거죠. 말이 왔다 갔다 하면은 진실은 하나잖아요. 근데 말이 왔다 갔는가 할 때마다 정형식 재판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말씀하실 때마다 말이 바뀝니까?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걸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슬쩍 좌파 유튜버들 몇 군데 들어가 보니 대통령이 쩔쩔맨다는 말도 안 되는, 이건 삼척동자 어린애가 봐도 누가 쩔쩔매는지 보입니다. 이걸 이제 생중계로 보여줬으니 국민들 판단은 너무나 뚜렷해집니다.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윤상현 의원이 면회를 가지니까 첫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정말 법정에 나간 건 너무 잘한 선택이다. 너무나 많은 왜곡이 있었다. 오해도 있었고. 그걸 밝힐 기회가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선뜻 재판을 종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재현 헌재공보관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멘트까지 막 날리는 사람인데 오늘 날린 건 정치적인 멘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2월 13일 8차 변론이 끝나면 추가 변론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2월 13일이 최종 변론일이라면 양쪽 최종 변론 기일이라면 양쪽에다가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그런데 그런 지시도 받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측에서 8차 변론, 2월 13일 8차 변론인에는 우리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제안한 이 사람들을 정인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한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정인으로, 이 두 사람으로 정인을 채택할지 말지를 아직까지 답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두 사람을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직권으로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직권으로 채택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8차 변론인 2월 13일 이후까지 변론 기일이 더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론 기일이 잡히고 변론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 날짜는 점점 미뤄지는 겁니다. 이재명이 바라던 시나리오는 물 건너가겠죠. 그러나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꾸 보수 유튜브 중에 상당수가 너무 단정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는데, 희망을 북돋아주는 건 분명히 좋은 거지만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렸다가 사실 현실이 그렇게 안 되면은 거기에 오는 좌절감, 패배감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직시를 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2월 13일 8차 변론으로서 모든 변론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는 우리가 단언할 수 없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황적인 거, 첫째, 마흔여기 한 2월 10일 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변론을 재개를 합니다. 이 마흔여에 대해서 자기가 임명을 왜 할 수 없는지,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우원식이 자기 혼자서 국회 권한이 침해받았다고 나를 상대로 권한쟁의 마흔역을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라고 소송 낸 거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변론할 기회를 좀 제대로 달라. 1월 20일 한번 몇 시간 하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변론할 기회를 달라 해서 2월 10일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그 변론
듣고 또 선고를 내리려면 또 몇 주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만역 임명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늦춰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변수고, 그 만역이 확정적으로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8명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선고를 2월 13일 8차 변론까지 끝내고 2월 말쯤 선고를 내린다면은 과연 확정적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킬 6표가 나오냐? 자신이 없다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어려운 대통령의 모든 박해와 핍박을 문영배가 지금 다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인으로 나온 핵심적인 탄핵과 관련된 이 내란으로 이걸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불을 붙인 두 사람, 곽종건, 홍장원의 정은이 일관성이 없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참말일 때도 있고 거짓말도 있으니까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국민 여론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못 믿겠다. 47%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여론의 압박, 이런 것들로 본다면은 민주당이 이재명이 계획해낸 대로 2월 말에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고 지 재판은 3월 12일 전에 안 나오도록 미뤄두고, 그리하여 3월 달에 당대표를 던지고 대통령 조기 대선에 대비하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라는 그 시나리오의 시간표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서, 그게 공직자 선거법 제250조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인데, 허위사실은 유포는 죄가 아니다 라는 법을 지금 만들겠대요. 그것도 올리면 192명이니까 법이 되죠. 이 완전히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까지 무리를 한다고 해서 당신이 대통령 된다는 보장은 없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써 목소리 나오는 거 봐. 난리잖아. 에? 그리고 법원에서 문재인 쪽으로 힘을 지금 실어주는 게 안 보여? 황철호, 송철호, 황운하 무죄. 오늘 김 여사에 대해서, 김정숙에 대해서 타지마을 간 것도 옷값도 다 무죄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 너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그냥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탄핵 인용으로 가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송영순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